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한 인간의 진면목.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사태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권경희라는 분이 있는데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 기자입니다. 메가포커스라는 매체에서 가면이 벗겨진 한 인간의 진면목을 글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기한 인간 말종.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 검찰 엘리트의 자기 파괴. 이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건의는 개 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윤석열은 알코올성 치매 같고 김건희는 걸레짝 같습니다. 만약 이 글을 갖다가 한동훈 또는 그의 가족이 작성한 것이라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인물이 이토록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이토록 저급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자가 한동훈 또는 그의 가족인데 한동훈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자가 아니면 그의 가족이 이토록 몰래 숨어서 저급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건 배은망덕의 해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정책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탁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장관 되고 당대표까지 올랐다고 이 글은 말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함께했고 정권 창출에 동지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개목줄, 알코올 치매, 걸레짝, 좌파의 트로이 목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가족이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보면 실제로 한동훈 본인이 쓴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당무감사의 조사 결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선거구 정보, 동일 IP 모두 대조하면 한동훈 명의 계정이 한동훈 본인이 쓴 게 맞다. 2024년 11월 6일 새벽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명의 글 650건 중에서 646건이 삭제되고 진은정 명의 글 160건 중에서 전부 삭제됐답니다. 그렇다면 증거 인멸이라는 거죠. 검사 출신답게 증거를 몰래 얼른 인멸해버렸다는 거죠.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다가 들키니까 삭제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이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했다. 이 말이 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설사 가족이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건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 가족이 했다? 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다. 이건 추악하다. 처음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 73년생이 아니다. 라며 발뺌을 하더니 정황이 드러나자 가족이 한 일이다. 1년이 넘도록 부인하다가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가족이 한 일이다. 라고 가족 핑계를 댔다. 개망난이다 이거죠. 어떻게 가족 핑계를 대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느냐. 개망난이다. 자신의 부인, 장인, 장모, 딸, 어머니 5명의 가족을 여론조작범으로 앉힌 거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장인, 장모까지 마누라와 딸까지 지 엄마까지 모두 희생양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도 버리는 냉혈한이다. 찌질하다. 이준석조차 찌질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 찌질하다고 지금 이준석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법무장관하고 했다는 놈이 도대체가 사람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한동훈은 여러 가지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사가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등등등 또 이명박 사건 이런 거 가지고 결국 수사를 통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갖다 짓밟아 가지고 출세하는 스타일이다. 그 결과 삼성은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양 승태도 거의 다 무죄가 나왔고 뭐 2심에서 한두 개 뭐 유죄가 나왔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49개 전부 다 무죄가 나오거나 마찬가지고 도대체가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보수를 몰락시키고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은 결국 한동훈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파의 씨를 말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더니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탄핵시켜가지고 결국은 또 우파의 씨를 말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도대체가 말이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인물이고 우파에서 절대로 어떤 자리를 줘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가 능력 만능주의, 학벌 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인물이 가능했다. 사시 붙고 검사하다가 어쩌저쩌고 이 스펙 갖고 그야말로 이거면 다 된다는 듯이 법조문 달달 내워가지고 수사 기법에 능해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수사하고 업적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세했는데 이런 자가 말이죠. 바로 정치권에 와가지고도 또 출세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건 괴물이라는 거죠. 이 괴물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민낯, 그거는 괴물의 모습이라고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해인겸 대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 쭉 길게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저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 엘리트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마치 자기가 뭐 사시 붙고 그다음 법조인 되고 검사하고 그러면 자기가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뭐 자기 선배 버리는 건 일도 아니고 자기 가족까지 버리는데 자기 선배 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번에 자기 가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윤석열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냉혈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은인도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괴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를 키워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영수 특검에 넣어준 것도 윤석열 그 당시 지금 수사 팀장이 넣어준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 밑에 윤석열이 간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을 갖다가 박영수 특검이 딱 발탁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특검보 중에서도 가장 선임 특검보로 삼은 거 아닙니까? 수사팀장으로 삼으니까 이제 수사팀장이 팀을 꾸려가지고 한동훈을 데려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 들어간 것도 윤석열 때문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시켜준 거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준 거고 결국 윤석열 때문에 출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마워할지 모르는 거죠. 바로 배신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가족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말이죠.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또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 가족이 있었다. 이건 완전히 괴물이라는 거죠. 이런 괴물이 어디냐는 겁니다. 도대체가 자기가 살자고 자기 가족을 버리는 놈이 어디냐는 겁니다. 장인 장모, 지금 장인 장모 또 뭐 지 엄마, 지 딸, 지 마누라까지 지금 내팽개치는 게 아니냐. 이건 냉혈한이고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뭐 엘리트 학벌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든지 뭐 사시 붙었다, 그다음 검사다, 뭐 검사해가지고 또 실적을 갖다 올려가지고서 그 실적 올리는 것도 보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수사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세상을 갖다가 자지우지 재단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정의의 어떤 그 사도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잘못된 이런 인식을 갖고 저런 어떤 괴물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 자기가 A라고 생각하면 A고 세상이 말이죠. 자기가 B라고 생각하면 B고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에 사고를 쳤다.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킨 자도 바로 한동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경희님의 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것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동훈이라는 놈이 가족까지 버리는 냉혈한이다. 가족까지 버리는 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자기 어떤 선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괴물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앞으로 저런 괴물한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엘리트주의 이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은 더 이상 말이죠. 검찰 하다가 바로 그렇게 뭐 피갑돼 가지고서 말이죠. 한동훈처럼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하더라도 변호사를 오래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로 와가지고서 정치하는 거 절대 안 된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와가지고 정치하는 거 안 된다. 그런 인물들에게 자꾸 무슨 공천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장동 대표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검사에서 바로 발탁해가지고 공천 주거나 또 판사에서 바로 발탁해가지고 공천 주거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서 말이죠. 검사 판사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정말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발탁해서 써야 됩니다. 강신업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제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 여러분들 아셨죠? 강신업 팀입니다.